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현재 나의 이 마음 상태에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식이 깨어 있는가, 이 문제가 모든 인간의 지금 행복의 척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정신 상태에 생각이 많으면 아마 불행할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아니라 의식이 깨어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전쟁터입니다. 선과 악의 전쟁터입니다. 사실 기독교나 불교에서 악마나 마군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생각 많은 것이 악마고 마군이에요. 그리고 의식이 깨어 있는 것이 성스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이 많은가 측정할 수 있죠, 스스로. 측정해 보시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편이 아니고 지금 어지러운 세상 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익숙한, 중요하니까 지금 익숙한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시간은 줄이고, 지금 낯설은, 익숙하지 못한 생각이 아니라 깨어서, 담담하게 깨어서 사는 이 시간은 늘려가고, 이것이 마음치유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아침에 여기 이제 오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어떤 정신 상태, 어떤 마음 상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실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생각해 봤거든요. 한 인간이 어떤 마음 상태일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참 인간다운, 진실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생각 좀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거나 혹은 좋은 생각하거나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개 우리 생각에는 좋은 생각하고 있을 때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내린 결론은 무심할 때, 생각 없을 때, 무심할 때 그것이 최고의 좋은 생각.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라는 것조차도 없을 때, 그냥 무심할 때. 그래서 한 인간이 그런 무심한 상태를 자기 존재의 기본 자세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참 정말 그 사람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심하다면 남이 어떻게 보는가 한테도 무심하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무심한 거죠. 그 무심을 기본으로 깔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참 진실된 인간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을 연장해서 세상의 존재 원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의 좋은 점은 처음부터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죽만 울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역사상 역대 깨달은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이 세상에는 존재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원리가 이미 있는데 내가 아무리 딴 생각 해봤자 소용없지요. 가장 현명한 것은 존재 원리대로 내가 사는 거죠. 그러면 존재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존재 원리는 본질과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시간을 가지고, 시간의 본질은 지금도 현재입니다. 또 현재입니다. 이 현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지금도 현재잖아요. 이게 본질이고, 근데 생각하면 생각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복잡하게 펼쳐지잖아요. 이거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 또 톨레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카르트 톨레의 예를 들어서 톨레가 우울증의 바닥에서 너무 짜증이 나서 그 상황이 이렇게 우울한 나와는 더 이상 함께 못 살겠어 할 때 우울한 나와 함께 못 살겠다고 하는 나가 있을 때 우울한 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못 살겠다고 하는 이것은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현상은 바뀌어 갑니다. 지금 하늘에 구름이 바뀌듯이 현상은 바뀌어 가고 그리고 그 현상과 상관없이 태양이 항상 빛나는 것처럼 이 빛나는 태양의 공간 그것이 이제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하기를 가장 많이 쓰는 비유는 바다와 파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문제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치면 나는 발전할 수가 없지요. 내 것이 돼야 되죠. 그러면 좀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둘이네. 나도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겠네. 그러면 현상과 본질이 내가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해서 나중에 나타날까요? 아니면 지금 있을까요? 지금 있어야 되죠.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죠. 공수표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 공부는 지금 여기의 자기 실존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현상입니까? 자, 현상은 파도처럼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걸 생로병사라 해도 좋고 혹은 생멸 그런 용어를 쓰니까 현상은 생멸하는데 본질은 계속 똑같아요. 여여하다, 진여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여러분이 본질과 현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진짜 공부 아닌가요? 예. 그러면 자, 제 손바닥이 보입니까? 네. 제 손바닥이 보인다는 사실이 사실이죠? 네. 자, 그렇다면 제 손바닥이 여러분한테 지금 보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구성하는 것은 제 손바닥이 보이는 것이 1번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보는 것이 있죠? 맞습니까? 이것도 좀 반응이 100% 반응이 안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손바닥이 보인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거예요. 지금 주제는 본질과 현상이에요. 이 세계가 본질과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는데 이것도 지금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죠? 네. 대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보는 것이 있죠. 맞습니까? 네. 보이는 것은 변하지요. 네. 그러니까 저를 보시다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는 사라지고 화면이 나타나죠. 보이는 것은 변합니다. 맞아요? 현상이에요. 자, 보는 것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보는 것은 안 변하죠. 맞나요? 네. 저를 볼 때는 저를 보고 계시고 화면을 볼 때는 화면을 보고 계시고 이 화분을 볼 때는 또 화분을 보고 계시죠. 보여지는 것은 계속 변하는데 현상이에요. 보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이 이제 근본 질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 질문. 여러분, 지금 손바닥이 보이시나요? 네. 보는 것이 뭐지요?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근본 질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존재 원리에서 현상을 보는 데는 도 같았어요. 맞습니까? 모든 물질은 잘 보지요. 그리고 일어난 생각을 또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감정도 쉽게 캐치를 해요. 그런데 캐치하는 그것, 물질을 보는 것, 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보는 것,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보는 것, 우울증이 났을 때 우울한 나를 보는 그 나와 살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은 안 변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지요. 또 현재지요. 그것처럼 이것을 볼 때나 저것을 볼 때나 이것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핵심이 현상에 끌려다니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자각해서 본질의 입장에 딱 서면 현상이 아무리 변해도 나는 딱 안 변하게 굳건한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지금 눈이 육안은 발달되어 있어요. 현상을 보는 눈을 육안이라 그래요. 본질을 보는 눈을 심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심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봉사네. 그러면 공부라는 것이 내가 봉사라는 걸 자각을 해야 눈을 뜰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봉사가 눈 뜨는 것처럼 내가 지금 육안은 떴지만 심안은 봉사라고 하는 이 사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발심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눈이 안 떴구나. 눈이 안 뜨니까 지혜롭게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에 휘말려 살지. 여기에 떨어져서 변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그때는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의 이런저런 고통은 내가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현상에 휘말려서 가니까 나니 죽느니 온갖 그런 생각에 휘말려서 죽음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지금도 현재지요. 또 현재네. 이게 변할까요? 이 현재라는 게 변할까요? 그러면 내 몸은 제 몸이 현상입니까? 본질입니까? 현상이죠. 현상은 변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현상은 변하는 게 당연하지요. 몸은 죽는 거예요. 본질이 죽을까요? 이건 깨달아 봐야 돼요. 이거는 깨달아 봐야 돼요. 심안이 열리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일단 공부에 출발해서 지금 보세요. 내가 육체와 정신이 있는데 이 나의 정신의 공간에 주로 생각이 와서 놀고 있는가? 생각 감정에 내가 휘말리고 있는가? 아니면 생각 감정이 아니라 이 청천백일에 구름 한 점 없이 쫙 펼쳐져 있는 이 푸른 하늘처럼 의식이 또렷하게 깨어서 심심하니까 한 번씩 구름도 와.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지요? 일단 모든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행복의 비결은 지금 나에게 생각에 점령당하느냐, 의식이 깨어 있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행복이 목표라면 깨어 있는 쪽으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깨어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좀 내려놓아지요.
만약에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린다면 욕심의 대상은 여러분 재밌게도요. 욕심의 대상은 본질일까요? 현상일까요? 거의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들은 다 현상에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본질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봤는데 안 보일 때가 있었나요? 혹시라도 이렇게 봤는데 안 보일 때가 있었나요? 소리가 나는데 안 들릴 때가 있었나요? 언제 있었느냐면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에 골똘히 빠져 있을 때는 봐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려요. 맞죠? 네, 그렇다면 이제 마음 치유는 삶의 방향이 생각에 사로잡힐 것인가, 생각에서 깨어서 있을 것인가.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에카르트 톨레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언제 깨어 있느냐, 우리가. 언제 생각에 빠지면 특징이 뭐냐. 생각에 빠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에 빠져 있을 때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생각에서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현재가 스위치예요. 지금 여기도 스위치를 끄면 어둡지요. 스위치만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의식이 깨어날 때 의식을 깨게 하는 스위치가 뭐냐?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현재로 돌리면 그것이 우리 의식이 깨어나는 스위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의 원제인 The Power of Now예요. 현재의 힘. 현재가 스위치다. 언제라도 현재로 의식을 돌리면 깨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명상이, 모든 참선이 현재에 깨어있기다. 이걸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법계, 법은 진리를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는 세계죠. 법계는 진리의 세계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좀 참고 들어주십시오. 법이라고 하는 건 진리예요. 자, 파도도 그 현상은 파도지만 본질은 물이지요. 맞습니까? 바다도 본질은 물이지요. 파도도 물이고 바다도 물이지요. 지금 우리 세계가 같다는 거예요. 현상도 재료는 이것으로 되어 있고 본질도 재료는 이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육안으로 본 세계가 아니고 심안으로 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배우면 되니까. 그 우리의 선배님들이 일생을 바쳐서 각고의 노력 끝에 깨달은 것이 결론이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단 배우고 봐야죠. 그죠? 자, 지금 보이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데 변해가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현상은 변해간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 강의 듣다가 깨달을 수 있어요. 강의 듣다가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이 그 찬스입니다. 자, 조금 전에 지난 시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자,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는 것이 시간이 흐르지요. 현상으로서는 흐르지요. 시간이 흐르면 시간 속에 나타난 것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죠. 맞습니까? 지금 제가 깨닫는 찬스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거 확실합니까? 시간 속에 나타나는 것들은 실체가 없다. 현상은 실체가 없다. 이걸 지금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타고 오셨어요? 저는 뭐 이렇게 차를 타고 왔는데, 자, 지하철 타고 오셨고, 그 차를 타고 오고 지하철 타고 왔을 때, 그때는 그게 사실이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사실이었지만, 지금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 시간 속에 나타났던 것은 전부 다 사라진다는 사실. 자, 사라지면 어디로 가 있나요? 그 지하철 장면은 떠오르시죠? 그렇죠? 어디로 갔을까요? 그 장면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떠오르지요? 근데 생각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무엇이 사실입니까? 지금 이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 사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나간 것들은 사실이 아니지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현상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이 현상이지요? 지금 있지요? 돌아왔으면 우리가 끝나고 나가면 사라지죠. 따라서 시간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지금 나라는 것이 여러분 시간 속에 있어요? 시간 밖에 있어요? 시간 속에 있죠. 시간 속에 있는 것은 환상이죠. 이걸 좀 전문 용어로는 임시로 있다. 임시 가짜에 있을 유자를 써서 임시로 있다. 가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이 가유다 이 말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임시로 있지요. 이 말 이해되세요? 현상이니까. 현상으로 있는 것은 임시로 있고 임시로 있는 것은 실체가 없어서 그것을 공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돌아오면 짧게 이 말씀만 드리고 가는데 이런 대목하면 100% 어렵다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100% 어렵다 하세요. 저도 어려운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심한이 열려야 보이는 세계를 육안만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하면 어렵다고 당연히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육안만 열고 그냥 살다 갈 겁니까? 기왕 태어난 거 육안은 이미 갖춰져 있고 심한을 열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 태어난 거. 자, 그렇다면 배워야 되죠. 자, 현상은 있지만 사라지기 때문에 실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시간 속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것은 본질인데 이거는 안 변하네. 이게 참 신기 중에 신기해요. 진짜 신통방통한 소식이에요. 보는 이것은 이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 할 때 깨달은 분들이 하는 소리는 이것이 지금 깨어있는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식이 텅 빈 채로 깨어있어서 이 의식을 또 다른 전문 용어로는 공성이라고 불러요. 텅 비어 있는 성품.
공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보세요. 모든 현상, 생겼다가 변해서 사라지는 모든 것도 사라지기 때문에 본질이 없어서 공이죠.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 깨달음이 이렇게 온다고요. 정말로 눈앞에 시간이 있구나. 시간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실체라고 할 수가 없구나. 저 같으면요.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으면 저의 60년 여러분 저의 60년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은 몇십 년 사셨는데 그 몇십 년이 있어요? 정말로 지나갔고 사라졌고 어디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라졌어요. 진짜 사라졌다는 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자각을 하면 업은 시간 따라 간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자유라는 것은 어제로부터의 자유. 이게 진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어제가 바로 업과 원죄거든요. 시간만 깨달아도, 시간만 정확하게 우리가 자각을 해도 나의 어제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실제로 지나가서 없다는 사실, 없다는 이 사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자유롭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허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이 자연은 본래 자유예요. 왜냐하면 자연은 어제에 얽매이지 않아요. 어제의 결과는 봤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어제가 원죄가 되고 업이 되지 않아요. 인과는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시간이라는 것만 우리가 자각을 해도, 시간만 제대로 자각을 해도 어제가 정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의 60년 없어요. 저의 60년이 없으면 자유 아닌가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시간이 샘솟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현재 이 영원한 현재가 이 순간에도 새롭게 샘솟고 있어요. 난생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 난생 처음이라는 말은 업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육안만 뜨고 심한을 못 듣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서 심한이 열리면 당연하게 모든 과거가 없어요. 없으면 업이 없는 거예요. 그 업의 지배를 받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럼 뭔가 대자유, 모든 가능성이 열리고 창조성이 열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시간,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거대한 존재의 셈에서 새로운 시간이 이렇게 펑펑펑 솟아나고 있어서 이거 쓰기 바빠요. 죽을 때까지 이거 제대로 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마음 치유한다, 마음 공부한다 이런 말들은 결국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오늘 나가서 오늘 스튜디오에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그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오면 그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으면 기계적으로 보고 읽는 데 바쁘겠죠. 이해되세요? 준비는 해오지만 이게 들어올 때는 이 지금 솟아나고 있는 현재에 맡기는 거예요. 준비는 해오지만 이 여기 준비해온 것에 매이면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좋은 강의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강의는 어떻게 하는가? 준비는 철저하게 해오되 지금 완전히 이 순간에 이 상황에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이 새로운 순간을 쓰자. 이 새로운 순간을 우리가 마음껏 쓰는 거. 그러면 과거에 얽매이면 염세주의가 되기 쉬워요. 업의 구속 때문에. 근데 정말로 이 순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여기서 자유롭게 지금 이 순간을 쓰면 낙관주의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무심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비결은 무심에 맡기는 거예요. 무심에 맡기는 거예요. 저 같으면 강의할 때 무심하게 들어와서 상황에 따라서 무심에 맡겨서 말이 스스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자세로 여기 오느냐면요. 제가 뭐 이런 것을 먼저 책을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이걸 강의를 하지만 저는 배우러 와요. 이 자리에.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강사가 강의하러 왔지 자기가 배우러 왔다 하는 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현상과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현상으로서의 나는 항상 본질한테 배워요. 그럼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왜냐하면 본질은 항상 새로워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가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겸손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하는 말에서 배워요. 왜냐? 저는 무심이고 여기서 온갖 본질이 말을 할 때 거기서 저도 말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배우고. 그런 점 이해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마무리 지으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도 지금 텅 비어 있죠. 맞습니까? 신기한 거예요. 텅 비었는데 이렇게 보고 있어. 이게 신비예요. 텅 비어 있는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이거를 부를 때 본질을 부를 때 깨끗하게 비어 있어서 공성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본질도 공이고 현상도 시간 속에 있으니까 공이죠. 현상도 공이고 본질도 공이에요. 그러면 공으로 천하통일, 파도도 물이고 바다도 물인 것처럼 현상도 공이고 본질도 공이라서 일미, 한맛, 한 가지 맛. 그러니까 바다는 인천 앞바다를 찍어 먹어보나 로스앤젤레스 앞에 바다를 찍어 먹어보나 같은 맛이죠. 한 가지 맛. 본질과 현상,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가지 맛. 공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법계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왜 이럴까요? 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하는데 이 세상이 법계예요. 본질도 법이고 일어난 것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난 것도 법이다 할 때 모든 일어난 것은 무하다 할 때 제법 무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 본질을 다름하라고 법이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자, 본질도 공이고 현상도 공이라서 천하가 공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그 공을 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세상은 법계다. 하여튼 이런 것은 심한이 열리고 나면 너무 당연하지만 지금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는
만국의 목표는 결국은 마음 치유가 언제 완성되는가? 깨달아야 완성돼요. 깨닫는 건 뭘 깨닫는가? 이 법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법이고 보여지는 것도 결국은 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일체가 유심조다 할 때, 여러분 지금 보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보는 것을 서양인들은 의식이라고 불러요. 우리 동양에서는 마음 심자로 이걸 썼어요. 마음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 일체가 마음이 나타난, 일체가 마음이 만들었다 이 말은 일체가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할 때 이 마음이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강의에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초반부에 어렵지만 그러나 결론이 이렇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익어 들어가는 이 세계에 어떻게 해야 익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익어져요? 자꾸 하고 자꾸 들어야. 자꾸 하고 자꾸 들어야.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자꾸 이걸 반복해서 우리가 익혀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일체유심조란 말 지금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지금 제가 법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의식, 서양인들은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공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이것들이 이 세계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예요. 그 하나가 본질과 현상의 두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 세계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깨달아봐. 그럼 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 예. 그래서 우리들의 방점은 지금 매 순간이 난생 처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음미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현재 아닌가요? 진짜 신기해요. 지금도 현재인 거예요. 지금도 난생 처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느끼잖아요. 지금 약간 어르신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는데 마음은 항상 젊지 않나요? 마음이 늙어요? 안 늙잖아요. 소녀 때와 똑같잖아요. 저도 뭐 저 손녀 보면 똑같아요. 갓난애기나 저나 뭐 똑같지요. 공평하게 우리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지금 샘솟는 이 현재를 공평하게 받아야. 그래서 지금 이 현재를 영어로 하면 프레젠트라 그러잖아요. 프레젠트에 또 뜻 하나가 더 있잖아요. 선물이잖아요. 현재가 선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선물이 지금 눈앞에서 난생 처음에 이 선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인생은 이 선물을 어떻게 잘 쓰느냐예요. 인생은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어지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찬스를 우리가 어떻게 잘 쓰는가, 이것이 인생의 의미예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